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중거리 무기도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북한군 박격포 부대가 패배했고 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군은 보급에 문제가 생겨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보총국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전투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가운데 적어도 4분의 1을 잃은 겁니다. 지난 8월 러시아 본토 기습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한때 쿠르스크의 상당한 면적을 점령했지만 반격에 나선 러시아에 일부를 다시 내줬습니다. 밀고 밀리는 격전 속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한 최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더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нужно будет, мы увидим, что требуется применение более мощного оружия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мы, конечно, его используем. Что-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еларуси мы действуем системно и 평화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협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만큼 이런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 사령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파병과 또 밀착하는 북러 관계에 대한 내용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숨진 북한군 병사 품에서 발견된 손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송지명 동무 이렇게 써져 있고요.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 절절한 그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 이 붙여지지 못한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러시아를 로시아라고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제 러시아 현지의 발음을 그대로 따서 로시아라고 부릅니다. 네. 실질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러시아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예. 해당 편지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를 한 편지입니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특수작전군이 공개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드론이라든가 그런 포탄이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살상당한 북한군 병사가 아니라 이 특수작전군의 어떤 직접적인 전투에 의해서 사살당한 병사고 그리고 그 사살당한 병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품목들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첩이 예. 발견됐고요. 그 수첩 안에 저 편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수첩 안에 있었던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추후 또 공개를 한다고 하니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첩에 있는 그 편지는 12월 9일 날짜, 12월 9일 날에 쓰여진 것이고 송지명이라고 하는 어떤 동료한테 쓴 편지인데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료 역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지금 현재 전사한 이 병사와는 다른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붙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에는 부모님과 친구, 그 동료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이 병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북한에 있는 부모들,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12,000명 정도가 파병되지 않았습니까? 그 12,000명의 부모들은 정확히 자기 자식이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추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중 국경을 통해서 일정량의 정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뜬 소문으로만 북한 내부에 전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들한테 언제 며칠 날에 어느 부대로 뭐 러시아의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함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전사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지금 약 3,000명가량 되지 않습니까? 예. 그 3,000명가량의 신변에 대해서 그 부모들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앞전 상황, 즉 파병이 되었다라는 상황조차도 알리지 않은 마당에 전사했다 혹은 부상당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이 북한 주민들한테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제 병사들로 알려져 있고 지금 이 짧은 편지 내용만 봐도 얼마나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큰지 알 수 있는데 좀 가족들하고의 그 소식 전하는 것도 차단돼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 동요도 좀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의 어떤 그 고질적인 구조 자체가 파병이 되기 이전에도, 즉 북한에서 병사로서 그 복무를 할 때에도 가족과 마땅히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많아봤자 2-3번 정도의 편지, 서신을 주고받는 것 이외에는 뭐 병사들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도 거의 없습니까? 휴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도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또 복무 기간도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의 복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 그 긴 시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그 병사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마음 상태는 상당히 좀 심란하고 또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있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파병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소식을 전하기 어려운 시점이고 지금 파병을 나가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사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어쨌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 또 뭔가 북한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은 평생을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용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3,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살아남은 병사들의 어떤 그 사기 저하도 예. 분명히 따라올 것이거든요.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친구가 시신이 되거나 뭐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왜 여기서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그 명분 자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없는 전쟁에 동원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기 저하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뭐 자막으로도 나왔습니다만 합참이 밝힌 북한군 사상자 추정치보다 3배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대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북한은 그 12,000명에서 전체적인 병력에서 얼마나 차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폭풍군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에서 선출한 것은 맞거든요. 선발해 간 건 맞거든요. 하지만 특수부대는 특수한 작전에 맞게 써야 특수부대로서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전장, 특히나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사용하는 그 행태를 보면 완전 일선 보병보다도 더 한심한 그런 전장에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방어 장구라든가 뭐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뭐 장갑차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맨 들판을 그냥 걸어 다니다가 드론으로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작전군,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요, 사실 그 전에 받았던 훈련에 전혀 사용이 없고 일반 보병보다도 못한 전투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드론 공격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상으로도 보면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영상으로도 좀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드론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군이 훈련이 되기 좀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병사들은 분명 북한에 있을 때는 저런 드론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 겁니다. 북한은 현재 드론이 전혀 상용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일부 특수한 단위에서는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그 광범위한 범위, 즉 우크라이나군은 약 2년 반 동안 드론을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 비해서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요. 물론 러시아에 파병이 되어서 한 몇 주 정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고는 하나 예.
예. 결국은 그 훈련이 2년 반의 그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그 전투 경험을 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래서 공개된 영상을 저희가 보시면 자세히 예. 알 수 있는 것이 드론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렇게 드넓은 개활지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드론을 마주했다가는 사실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날아오면. 그러다 예. 보니까 북한군 병사들은 이젠 드론만 보이면 무조건 총을 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군의 드론일 수도 있는데 예. 러시아군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드론에 대한 공포심이 높다 보니 이제는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마구 총질을 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그런 불평 섞인 그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예. 지금 북한군이 드론에 매우 호되게 혼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외신 분석에 따르면 북한군이 현대전에 맞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뭐 심지어는 2차 대전 기술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요. 그건 단지 어떤 북한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싸우고 있는 방식이 바로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독일과 싸울 때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 초기를 우리가 좀 돌아가 봤을 때는 예. 러시아군의 어떤 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보병 합동 작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대적인 작전을 가지고 키이우로 침공을 했다가 모두 실패를 했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격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동부전선에서 이제는 밀고 밀리는 그런 어떤 그 한치에 땅을 놓고 싸우는 그런 고지전 양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투 양상은 초기에 그 현대전에서 이제는 그 누가 더 참호를 빨리 들어가서 누가 더 참호를 빨리 정리하느냐, 누가 더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죽이느냐 이런 예. 어떤 굉장히 국지적인 면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치의 땅을 놓고 정말 많은 병력이 대치해서 싸우는 그런 1차 대전, 2차 대전 시기의 전투 양상과 매우 닮아 있고요. 그런 전투 양상, 그런 전투 현장에 북한군이 도입이 됐고 그 북한군은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후방에서 어떤 특수한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맨 일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찾아서 하나씩 그 참호를 뒤지는 그런 일선 보병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과거에는 러시아가 그 죄수들을 징집해서 그런 일선 부대를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 그 죄수들마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북한군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사상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군이 그 적군과 아군을 식별을 잘 못하고 뭐 드론을 무차별적으로 일단 보이면 공격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러시아군 내부의 반발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히 뭐 100%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혹은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이 올리는 SNS에 올리는 자료들을 봤을 때 러시아군도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즉 특수부대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전투력이 너무 형편없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군이 자체 자국 내 러시아 군에게 주는 그 보급품도 그렇게 충분치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12,000명과 그 보급품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정말 많은 무기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60%는 북한산이라고 하고요. 또 러시아가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의 3분의 1 가량이 북한에서 들어오는 미사일이라고 예. 합니다. 근데 그 미사일의 그 품질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요. 자폭하는 경우도 있고 오인 사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그 제병 합동 작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병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인가 이제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러시아가 요청해서 북한이 응해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아이디어였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우리가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러시아도 북한군의 파병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도 러시아에 본인들의 병사를 파병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겠죠. 누가 더 절박하냐의 차이였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조금 더 절박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 북한에서 들려왔던 가장 어떤 암울한 소식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다시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물가가 매우 물가 상승하고 있고 또 환율이 매우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거든요. 그러한 소식들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반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는 외교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고립 상태에 놓여 있고 예. 또 북중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출로는 결국은 러시아에 붙어서 러시아의 어떤 편의를 들어주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받아내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유일한 탈출구였고요. 그 유일한 탈출구 때문에 결국은 북러 간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착 관계가 형성된 것이 결국은 김정은의 그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그동안 좀 전투력 실전에 나설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전투력을 향상하는 기회로 삼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북한군은 지금 현재 3,000명 정도가 지금 사상당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 병력이 파병될 것으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군은 사실 인명 경시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명 경시 속에서도 북한군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전투 경험을 가져갈 겁니다. 예. 지금은 드론에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드론에 익숙해지고 드론 운영 경험이라든가 혹은 드론에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상 북한군에게는 정말 얻기 힘든 그런 실전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전 경험을 갖춘 북한군이 그 총구를 우리한테로 돌린다면 사실 대한민국이 느낄 수 있는 그 안보적인 불안은 지금보다는 훨씬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셈법에서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크다라고 이제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끝으로요. 방러 가능성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언제쯤 이뤄질지 이 부분하고요. 지금 뭐 사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다 보니까 북한 내도 이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을 거고 동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일단 가장 먼저 김정은의 방로 가능성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내년 5월이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그 80주년의 그 전승절은 독소 전쟁을 승리로 이제 끝낸 그 소련군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전승절이고요. 러시아는 그 전승절을 소련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러시아 때도 굉장히 매우 성대하게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80주년에 김정은이 직접 그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그 열병식에 북한군이 함께 그 크렘린 앞을 지나갈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시기가 5월인 것으로 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크루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이 지금처럼 인명 손실만 당하고 어떤 전투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김정은의 방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위성이 조금은 희석됩니다. 즉 전투에서 성과가 있고 내년 5월 전후로 크루스크가 러시아로 다시 반환이 된다면 예. 그 반환 과정에서 북한군이 많은 어떤 공로를 세웠다면 김정은은 매우 보무당당하게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현재 북한 주민들 입장, 특히나 이제 러시아 파병을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암암리에 그런 소문들을 듣고 지금 사상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것은 단지 일선 사병들뿐만이 아니라 장교들의 부모들, 장교들의 어떤 그 가족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파병 관련 내용 지금까지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했다며 한글로 쓴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성탄절 당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송지명 동무.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글로 쓴 구겨진 손편지 한 장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작성일은 12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러시아에 함께 파병된 전우에게 보내려다 미처 전달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공격 영상과 위조 신분증 등 북한군 관련 자료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며 현대전 경험이 거의 없어 2차 대전 수준의 전술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성탄절 하루 동안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10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성탄절에 맞춰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Наша велика українська сім'я не може відзначати його повною мірою так, як хотілося б. Так, як це має бути.
이번 공습은 에너지 시설에 집중돼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На ці тривоги. Хоча ми на них все одно звертаємо увагу всередині, вони все одно залишаються. Навіть коли ми зовні здаємося дуже спокійними, все одно тривога внутрішня, вона нікуди не подінеться.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도 잔혹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 반격으로 쿠르스크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크렘린궁이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는 3,000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해마다 5월 9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불공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러시아 크렘린궁은 내년 80주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러시아 국방장관도 북한군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했다며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더욱 밀착된 북러 군사 관계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군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 서방의 주된 평가였는데 러시아가 먼저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라는 게 미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사했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북러 군사적 협력 강화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병력과 장비를 추가로 보내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경계를 강화하면서 해남풍선 부양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쯤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여러 출처의 정보 첩보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000대 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한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의 전력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 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자폭형 무인기는 김정은이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업 중 하나라며 북한이 러시아 쪽에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을 소모하고 신규 전력의 전투 경험을 쌓음으로써 한국 대비 질적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이는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병이 러시아의 요청이 아닌 북한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소 10,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며 파병을 제안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난에 처한 상황에서 요청한 결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북한이 먼저 나서 러시아에 제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기존 해석과 배치됩니다. 미 인도태평양군 사령관 세무얼 퍼파로도 이달 초 열린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자발적 제안을 언급하며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파병에 즉각적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의 지원과 기술 협력을 기대하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최고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를 보냈으나 사실은 많은 병사들이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전선에 나가 있는 북한군이 실제 위력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병사들은 부상시 러시아 군인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쿠르스크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에 러시아 이름이 적힌 위조 신분증을 지급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이 막대한 인명피해에도 여전히 인해 전술을 고집해 피해가 더 늘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윤원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사살한 북한군 시신에서 나왔다며 공개한 신분증입니다. 소지자가 97년생 투바 공화국 출신 킴 캄볼라트라고 되어 있지만 서명란에는 자필로 쓴 니대역이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다른 신분증에도 러시아어로 표기된 이름과 전혀 다른 한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사진과 발급 기관 도장도 없는 신분증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러시아가 북한군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지급한 위장 신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들의 신문 내용을 입수했다며 이들이 북한 병사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례하다,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다는 불만부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까지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쿠르스크의 눈 덮인 개활지에서 보병 돌격을 감행하다 큰 피해를 입은 북한군이 진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생소한 전장 환경과 낯선 신무기 드론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동쪽에 펼쳐진 우거진 숲을 가림막으로 활용해 진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갑차나 포병 지원이 없는 보병 인해 전술이라는 골격은 그대로여서 인명 피해만 더 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군 당국자는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